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전공 송재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교상담 제6장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상담활동과 더불어 소집단이나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강좌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제인 절차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먼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의 개념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영역을 개발합니다. 이어서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절차를 기술하고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유형 및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검토합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개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3.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학교상담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유형 및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프로그램이란 말은 칙령 또는 포구를 뜻하는 히라보 프로그래파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pro는 before, 그래파인은 write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돌아가는 역사 수레바퀴에서 그 단어의 뜻은 몰라보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사전적 의미는 진행 계획이나 순서를 뜻하며 목록, 순서, 예정 또는 계획, 진행 순서, 표동,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요크는 프로그램이란 목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이라 하였고, 파커는 프로그램을 해야 할 일에 관한 계획과 지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로이스와 동료들은 프로그램을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된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김창대 등은 여러 학자의 정의를 종합하여 프로그램에는 제시된 그림과 같이 목적과 목표, 내용 및 활동 구성 원리, 구체적인 내용 및 활동의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존재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것은 목적이나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인 구성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원래 평생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교육청은 프로그램을 특정한 사회복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전계획에 따라 전달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였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화정 등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교육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그 계획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천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평생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공학 분야에서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의 오퍼레이션을 통제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학교상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담협회에서는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 목적을 학업발달, 진로발달,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 기준과 성취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 진로, 개인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활동이나 나열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활동과 순서가 있게 말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려면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찬지는 여러 학자가 열거한 프로그램의 특징을 종합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목적성입니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목적 또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성으로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내용과 절차가 위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획성으로 프로그램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도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통제성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 절차에서 계열성을 강조하고 구조성과 체계성을 신장시켜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되도록 배제하고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의 시행 절차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장성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입증되고 공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김창대 동료들은 상당교육 프로그램을 인접한 학문 분야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성탄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집단의 여러 측면의 문제를 예방, 해결 및 발달, 그 밖에 심리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상담 프로그램 구성 원리는 심리학 및 교육학적 원리가 주가 됩니다. 셋째, 심리교육의 활동 내용은 모둠, 소집단, 대집단 활동 중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우 많고 그 분류하는 방식도 다양하며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학교상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화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조화 정도란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 절차가 복잡한 기계에 장치되어 있는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짜여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고도로 구조화된 프로그램, 다소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 조직성이 떨어지고 계열화, 구조화, 체계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의 성질에 따라 다소 비구조화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은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내용 영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단의 태도, 가치관, 행동 양식, 적응 기술 등 그 범위가 넓고 다루는 문제의 심각성도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 집단작업 전문가협회에서는 집단작업자의 훈련을 위한 전문직 표준을 제정하면서 4개의 집단 전문화형으로 구분하고 강령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과제 및 작업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조직개발, 자문, 경영 등과 같은 분야를 다룰 때 집단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주로 각종위원회, 정책, 이완회의, 조직, 학습 집단 등의 형태를 취합니다. 둘째는 생활제도 및 심리교육 집단으로 이 집단은 현재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에 접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교육 및 심리장애 예방 교육입니다. 약물남용 예방, 스트레스 관리, 부모 혈성 훈련, 자기중화 훈련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담 및 대인 문제 해결 집단으로 이 집단은 대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시켜 미래에 닥칠 유사한 성격의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로 발달, 교육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의 문제를 도로 다룹니다. 끝으로 심리치료 및 성격 재구성 집단인데요. 이 집단은 우울 성격 장애, 불안 및 정신, 신체 장애 등과 같은 급성 또는 만성적인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다룹니다. 다른 집단에 비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말입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직접적 프로그램과 간접적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상담교사가 직접 계획하여 설계하고 개발해서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간접적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 제3자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실행하도록 상담교사가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또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뤄야 할 문제와 전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문제 예방 및 발달에 집중하거나 치료 목적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교육 중요한 과제는 학업, 진로, 개인 및 사회적 발달에서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교사는 아동들에게 자기존중, 시동기, 학습 및 진로, 의사결정 능력, 문제기술, 대인관계 기술, 대화기술, 책임성, 다문화 사회의 적응과 같은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동에는 낮은 자존감, 실패와 좌절, ADHD, 학대와 폭력, 우울과 불안, 분노, 부모 이혼에 대한 대처 등 치료에 필요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학생들은 학교 성적, 시험 불안, 취업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성, 음주, 약물, 자살, 학교 폭력 등 각종 비행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교사는 학습, 진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자기주장 훈련, 약물, 자살 및 인터넷 예방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할 과제 아래 퀴즈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의 3가지 공통 요소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2. 프로그램의 5가지 요건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미국 집중 작업 전문가 협회에서 제안한 집단 전문화 영역에 따라 학교 상담 프로그램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1차적인 목적은 모든 학생의 발달을 촉진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교사와 학생 행정가에게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직접적, 간접적 학생 서비스가 학교 효과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설득하기 위해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의 3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의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하여 왔습니다. ASCA에서는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규정하고자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의 3가지 국가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학업 발달 영역 국가 기준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학생들에게 학업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습을 극대화하며 질적 수준이 높은 작품이나 과제를 산출하고 고등학교 이후에 넓은 선택 범위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전략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SC 국가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학업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기준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각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지원하고 극대화하는 전략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 준다. 학업 발달 영역은 학생들이 학교는 물론 생애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태도, 지식의 습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기술, 문제 기술, 목표 달성 기술, 비판적 사고 및 논리적 추론 기술, 대인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학업 발달에 적용하는 기술까지 포함합니다. 다음은 학업 발달에 대한 ASC 국가 기준과 각 기준의 도락에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기준 A. 학생들은 학교 및 생애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기여하는 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역량은 학업 자아개념 증진시키는 것, 학업 향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 학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준 B는 학생들은 대학을 포함한 이후 보다 넓은 고등교육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학업 준비를 갖추어 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학습 증진을 도모하는 것, 목표 성취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이를 위한 역량입니다. 기준 C는 학생들은 학업, 직업적업,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상관계를 이해할 것이다. 이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은 학업 또는 학교를 삶의 경험에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진로발달 영역 국가 기준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각자가 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고취하고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나아가거나 생애 진로 과정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전략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ASC 국가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기준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각자가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나아가거나 특정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성공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 태도, 지식의 습득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준다. 진로 발달 역량은 학생들이 학교 성공과 미래 직업 성공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 태도, 지식의 습득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자질, 교육과 훈련, 직업세계라는 세 영역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과 더불어 장차 직업적 성공과 직업 만족에 이르기 위한 전략까지를 포함합니다. 진로 발달에 대한 ASCA 국가 기준과 이 기준에 돌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A.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관련시켜 직업세계를 탐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며 정보에 입각한 진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역량은 진로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과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준 B. 학생들은 직업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역량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직업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 C.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 자질과 교육, 훈련, 직업세계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것이다. 이를 위한 역량은 직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직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인 사회성 발달의 국가 기준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각자가 학교에서 성인기로 나아갈 때 필수적인 개인 사회성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SA 국가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회성 발달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각자가 학교에서 성인기로 나아갈 때 필수적인 개인 및 사회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준다. 개인 사회성 발달 역량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효과적인 대인 간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 안전과 생존 기술을 이해하는 것,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 등의 유용한 기술, 태도, 지식을 포함합니다. 개인 사회성 발달에 대한 ASE 국가 기준과 각 기준에 도달하게 갖춰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A.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태도, 대인간 기술을 습득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역량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과 대인관계 기술을 갖는 것입니다. 기준 B. 학생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에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역량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목표 설정, 목표 성취를 위한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 C. 학생들은 안전과 생존 기술을 이해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역량은 개인적인 안전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폭넓은 대상과 광고에 의한 영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집단의 특성이나 문제의 성격이 적절한 형태로 수정하거나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과 문제의 성격에 따른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는 물론 대상 집단의 요구를 조사하고 활동을 구성하여 실행한 다음 각 활동이 얼마나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데 전반적인 평가 피드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개선하는 수단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스맨은 프로그램 개발의 4가지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체계적인 이론적 기반으로 프로그램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매개의 변인과 조절 변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의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편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과정 엄격성입니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 방법적으로 엄격할 때 프로그램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 결과의 반영입니다. 단계별로 과학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할 때 프로그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진환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의 3가지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창조성은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의 혁신성 및 독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실성은 계획된 결과물의 실현 가능성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무슨 계획이든지 그 결과가 주어진 자원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논리성은 계획 행위의 체계성과 합리성 차원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절차 단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시켜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환은 프로그램 평가의 초점은 최종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목적, 내용, 운영, 참여자 반응 등에도 있다고 보았으며 프로그램 평가는 개발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순환적, 재생적, 계속적인 활동이고 종합성을 띤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창대 등은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를 강조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기초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6가지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실용성.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연구보다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은 실시 대상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모형의 체계성. 프로그램 체계적인 이론을 근거로 한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론에 기초하여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개발 절차의 객관성과 엄격성. 프로그램 개발은 누구라도 반복이 가능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밟으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효과의 검증 가능성.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대상 집단, 실체 환경 및 제반 조건에 따라 경험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개발 과정의 순환성. 프로그램 개발은 평가와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 내보다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각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개발 및 운영의 예술성입니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이상에 언급한 과학적 요소에 창의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를 토대로 개발된
개발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발 운영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진행 방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 반응에 대한 인식과 대처, 활동을 구현하는 방식, 예상치 못한 국면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 등 프로그램은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통합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과제 용지의 종합적인 그 다음 퀴즈와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 목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2.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ASC 국가 기준과 역량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프로그램 개발의 일반 원리와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러 학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계획하기, 조직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4단계 또는 계획하기, 설계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보강하기 5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계획하기는 준비하기 단계와 조직하기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기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상담교사가 학교의 목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고 학교상담 프로그램 목표, 목적을 선택하도록 돕는 절차와 결정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은 학교 전체 집단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기 초의 가장 서전입니다. 어떤 학교 또는 교육청의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전히 실행하려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 모토는 2번의 계획과 1번의 실행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변화에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고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며 상담교사와 학교 행정가 간의 신뢰를 발달시키기 위함입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업은 위원회를 조직하는 일과 현재 프로그램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상임위원회, 즉 선발위원회와 지역사회학교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선발위원회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새로운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에 대해 내부 관리 집단의 일을 맡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하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일을 맡습니다. 선발위원회 위원은 학교의 핵심 지도자들이며 프로그램의 비전을 제시하고 타인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선발위원회는 학교 행정과 학교 또는 교육청 및 초, 중, 고등학교에 소속된 상담교사로 구성되며 교육청의 대표자가 또한 참여합니다. 선발위원회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학교 관리자는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교육적 생활지도과에 소속된 위원이 의장이 됩니다. 지역사회 학교 자문위원회는 관리자가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관하여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승인됩니다. 위원회는 지지와 조언을 하고 현재 활동을 검토하며 새로운 활동을 장려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의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 목표를 충족시킵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체가 아니라 자문 집단인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학생들과 생활지도에 대한 열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잠정적인 위원을 찾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은 학교 또는 교육청 후원자 및 업계의 다양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교직원, 학부모, 후견인, 학생 대표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위원회 선발에는 다양한 시각을 지닌 지역사회 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 폭을 결정하기 위해 학교상담 프로그램 현재 상태를 철저히 평가합니다. 이것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에 관한 자료수집, 프로그램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과정, 사람들이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일로서 슈미트는 새로운 학교 상담 교사가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진학 및 취업을 위해 고려하고 있던 질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학교장기 교사에게 묻는 몇 가지 질문의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문서화된 목표나 목적이 있는 연중 계획이 있는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는가, 있다면 위원회는 어떻게 선출되었는가, 어떤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부모와 교사에게는 어떠한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다루어야 하는 학생들의 주된 욕구는 무엇인가? 담임교사는 자신의 일상적인 교수 활동에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가?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수준은 어떠한가? 상담센터의 시설은 얼마나 적절한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장애물은 없는가? 다음에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할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등입니다. 학교장 및 교사들의 인식을 묻는 것에 의해 상담교사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설문지와 면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협소한 시각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를 변경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다양한 사람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수행할 주요 가업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요구 평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구 평가를 위해서 설문지 작성의 예는 교재 195쪽, 196쪽, 197쪽에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고립돼 운영될 수 없으며 상담교사는 학교 교육청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알아둬야 합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1차적인 자원은 인적 자원, 곧 사람입니다.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장비, 공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인적 자원이 없으면 다른 요소들은 어떠한 차이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또한 상담교사는 매 학년 초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욕구를 평가해 확인된 욕구에 따라 연중 목표 및 목적을 개발합니다. 목표와 목적은 서로 교환 가능하고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목적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의미하며 목표는 이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적, 즉 행동 목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건 필수 기술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담교사는 평가를 통해 확인된 필수적인 욕구를 목표로 바꿔야 합니다.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활동 내용은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해결, 인간관계 형성 등을 위한 기술 증진, 동료 조력자 훈련, 함재적 사고 훈련, 행동연습, 자기관리 훈련, 자기주장 훈련, 스트레스 대처 훈련, 직업정보 구하기, 진로계획, 게임, 시사만화, 그리기, 가치 명료화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자발성의 기초에 제공되는 것으로 참가자의 모집이 중요합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서 참가자를 선발할 때 상담교사는 진솔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하기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설계 국면은 학교 또는 교육청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국면은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자원을 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수반합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상담교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특화된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각각 프로그램 요소를 구성하는 특정 활동은 무엇인가, 어느 범주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설계하기 주된 목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매뉴얼은 종합적인 전체로서 기술하고 하나의 논리적인 계열을 지니며 일관되고 정확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기술하며 이후에 학교상담 교사와 직원들이 수행할 작업 기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학교 상담 프로그램 편람 또는 계획을 대체합니다. 매뉴얼은 구조적 요소, 설계, 자원, 배정에 관한 공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 프록 등 최소한 5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프록에는 학교 교육청의 학교 상담 정책, 자문과 협의, 윤리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학교 또는 교육청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 내에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중심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의 목표와 학교 상담 프로그램 목표 간의 연결이 좀 더 직접적일수록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명 진술에 좀 더 분명하게 관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명 진술과 전략적 계획이 학생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정보의 기초한 선택을 하도록 조력하는 일과 같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면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이러한 목표 성취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하기입니다. 이것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완전히 가동되는 전환 국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행계획 수립하기, 실행으로 전환하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기 등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첫 단계는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프로그램을 설계 국면에서 개발된 바람직한 프로그램과 비교 대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조는 생활지도 서비스 모형을 따르거나 상담 자문 조정의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임 목록으로 기술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사 상담교사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과 프로그램이 최근에 달성하고 있는 것 간의 불일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변화된 목표를 정립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리더십 기반을 확장하는 일에 덧붙여서 필요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게 됩니다. 상담교사는 교사들이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지도 교과가 없는 학교 장면에서 성공적인 생활지도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배치, 기본계획의 적용 및 개발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교사 행정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구해야하며 도서관, 사서, 연설자와 사회자, 대중 및 재연설자, 관리인과 같은 지지자원을 협조로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려면 가르치기, 시연하기, 지도하기와 같은 실제적인 수업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안전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정책 자원을 개발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주 사항은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을 개선하는 일, 상담교사 역할을 보강하는 일, 프로그램에 대한 현물 사용 계획을 개발하는 일, 프로그램 실행을 모니터하는 일에 강조점을 둡니다. 한 가지 목표는 프로그램의 활동과 서비스의 올바른 균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상담교사가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활동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먼저 상담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많은 질 높은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교사들이 새로운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부분이 아닌 수많은 과업을 행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건물 사용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단위학교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되어 있는 재반활동을 명시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여기에는 학부모 교육과 교직원 자문 계획이 포함되며 이어서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는 시간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항은 단순히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생활에 적용 또는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목적 훈련 활동, 과제는 참가자가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격려할 때 최고 도움이 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움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탄력을 유지하여 프로그램의 원래 형태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확립된 목표를 향한 진전 상태를 모니터하고 전체적인 개선 프로그램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지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도록 격려받고 그들의 노력 역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모니터하는 결과로 프로그램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 개선 과정을 계획하기 및 설계하기 국면이 연결되고 실행 국면이 잘 되어가면 다음 국면인 평가를 논의할 차례입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려면 인사평가, 프로그램 평가, 결과평가 등 세 가지 종류의 체계적인 평가가 요구됩니다. 인사평가는 학교 또는 교육청이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상담교사와 그들을 지원할 여타 인사를 평가하기 위해 학교 또는 교육청이 사용하는 절차를 기술합니다.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 실행과 관리의
핵심 부분은 상담교사의 수행 개선 체계입니다. 이 같은 체계의 기본 목적은 상담교사가 자신의 전문적 잠재 능력에 도달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체계는 상담교사 자신의 직무를 정의하도록 조력하는 일,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일, 공정한 수행평가를 행하는 일, 전문직 개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상담교사 수행력을 평가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의 전달과 전달받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상담교사, 학교상담 프로그램 간부 지도자, 학교 행정가들 사이 의사소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사평가는 상담교사에게는 접촉 대상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그것의 효과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제공하며 학교 또는 교육청에는 상담교사 수행력에 대한 기대를 정의하고 이 기대와 비교하여 그들의 수행력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작성한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그것이 실제 이행된 프로그램과 유사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학교 또는 교육청이 작성한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비치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 또는 교육청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교육청의 학교 건물에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프로그램 평가 과정을 통해 제공되며 그것의 목표는 작성된 프로그램을 신중히 검토하고 기록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행된 프로그램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평가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단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훌륭하게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리고 상담교사와 다른 직원들이 학교 또는 교육청의 수행 중 심체제를 사용하여 그들의 직무 기술 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결과평가입니다. 존스는 원격 결과, 중간 결과, 직접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원격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중간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 상담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직접 결과는 특정한 생활지도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곧바로 그 활동의 영향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위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대처 기술을 배워서 공격 행동이 감소하고 그리고 학교 안전성이 향상되고 훈육 건수가 감소했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 대처 기술은 직접 결과고 공격 행동 감소는 중간 결과이며 학교 안전성 향상과 훈육 건수 감소는 원격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환과정이 보강하기 국면은 인사평가, 프로그램평가, 결과평가 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년 동안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자리를 차지해온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강 과정은 프로그램 재설계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전개됨에 따라 시작하기로 다시 연결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보강하기 과정은 순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나선형적인 것입니다. 즉 재설계 과정이 전개될 때마다 새롭고 좀 더 효과적인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출현하게 마련입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의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것의 인사 요원,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관련된 평가 데이터는 건전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또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석되어야만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예시하면 시간 배정, 학생 역량, 전문직 개발, 공식적인 관계활동, 생활지도 밖 활동, 학생 대 상담교사 비율, 행정적 지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재 207쪽과 2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강 국면과 관련된 재설계하기 과정은 평가자료에서 도출된 결론뿐만 아니라 또한 학교 또는 교육청의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얻게 되는 관찰 내용에도 기초를 둡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의 구조와 지역사회 경제 기반의 변화 또한 재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설계 과정이 프로그램의 조직 틀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재설계 과정은 프로그램 내용, 활동 및 시간 배정과 같은 대책 변화를 이뤄내는 일에 관여합니다. 더불어서 종합적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서 계획되고 있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연간 보고서가 요청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 용지에
다음 퀴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2. 계획 단계에서 구성해야 할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설계 단계에서 학교상담 프로그램 매뉴얼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4. 프로그램 계획을 실행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개발할 때 고려할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5. 학교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할 3가지 측면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평가의 정의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학생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목표 관련해 실행의 효과성과 적절성 여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는 필수 과정에 속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선 방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 평가와 상담 교사의 책임성은 요구 평가로 시작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 평가는 연관교육이 진행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적 의도 또는 평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평가의 주된 목적은 실증적 결과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 방향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 프로그램 진행 과정의 문제점 확인,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하며 그것을 통해 형성적 목적이나 총괄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형성적 목적은 프로그램 개선을 돕는 것을 말하는 반면 총괄적 목적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효용성 측면과 전략 전문가의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무성을 이해하며 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로부터 피드백을 제공하여 서비스 내용과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의 책무성에 대한 여러 이론과 방법에서 강조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일반적인 원칙과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학교 상담 프로그램 목표를 정의하고 그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사람이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평가자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와 과정이 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와 서비스 평가에 타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프로그램 평가는 유용한 서비스와 효과적인 서비스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평가는 행동을 평가 과정에서 수집된 결과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는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부족한 점뿐만 아니라 이런 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바르스와 로빈스는 학교 상담 프로그램 평가를 크게 과정평가, 결과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으며 강령님과 연문이는 목표평가, 효용성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교육 목표, 전체 학생의 요구, 목표의 달성 가능성, 효용성 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프로그램 목표는 스마트 원리에 따라 구체적이어야 하고 달성 여부를 출소할 수 있도록 행동적 용어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목표 진술을 위한 스마트 기준과 구체적 요령은 교재 212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이 계획한 서비스와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는가, 서비스 제공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회기가 열렸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과정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입니다.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참여 학생들에게 나타난 재반 효과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합니다.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서로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서비스의 전체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점검합니다. 효과성 평가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서 학교 상담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 기간에도 의도된 목표를 향한 진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평가할 때는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상담교사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에 비춰서 그 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예산에 따라 시간, 공간, 기자재, 예산 등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증인을 고려해서 최선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학생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과 추진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상담교사가 자신의 프로그램 평가한 데 사용하는 과정과 결과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도, 학생 성과, 소비자 만족도, 전문가 판단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도 평가는 설정된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서비스 이행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는 상담교사가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구평가 결과로서 선정이 됩니다. 프로그램 목표 달성은 학습 관련 목표와 서비스 관련 목표 중 어느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습 관련 목표는 요구평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학습 성과를 질문지, 검사 등을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개별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해서 목표 달성도 척도를 사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는 교재 21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담에서 선택한 평가 절차 이용과 양식은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교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계를 수를 보고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 상담 서비스가 학습 과정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상담교사는 학생 성과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성과에 기초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 평가는 다음 3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 목표는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의 달해야 문제 영역과 이루는 목표를 서너 개 정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의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전체 학생의 출석률을 사용한다거나 개인 또는 소집단 성과를 통해 불안 감소 프로그램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목표 달성 범위를 -2에서 +2까지 범위로 설정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척도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계획된 활동과 방법이 목표 달성을 타당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는 사전에 미리 결정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사전 사후 평가 방법과 집단 비교한 방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프로그램 수혜자 개인에게 주관적인 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의 유용성은 비용이 저렴하고 해석이 용이하며 비교적 간단한 계획과 실행을 요구하고 내담자 존중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유용성에서 더욱 가치를 바랍니다. 대개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전화와 같은 비공식적 방법이나 설문지 같은 공식적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는 실시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만 발전한 평가 방식과 과정을 거쳐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 수혜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과정과 방법을 체계하며 더욱 바람직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평가 항목을 구체하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 항목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평가 시점을 다양화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때 몇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선 불만족한 소비를 만족한 고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만족한 소비자의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도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애써 부정적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만족도 평가는 프로그램 종결 시 현장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경품을 주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전체 대상 인원 50% 이상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비용과 접근성, 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관된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세부 과정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해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전문가 평가입니다. 때로 상담교사 장학사는 외부적 관점에서 평가 과정에 개입하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찾습니다. 외부 전문가 평가는 상담교사의 개인적 활동을 관찰하는 것부터 전체 학교 모든 서비스엔 자료를 수집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정보를 수집하면 평가 과정 객관성이 높아지므로 상담교사는 좀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기획할 때 상담교사 몇 가지 질문을 공식화하고 그대로 반응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전문가 평가의 잠재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자신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교사가 던질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누가 평가 계획에 참여하는가? 평가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는 누구인가? 평가 부분으로서 어떤 도구와 과정을 개발할 것인가? 누가 연구 결과를 피드백받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용지에 다음 퀴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 평가 목적과 원칙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학교상담 프로그램 평가의 4가지 영역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다음 학교상담 프로그램 평가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목표 달성도, 학생 성과, 소비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